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홍성화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와! 저 홍성화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겠다는 애국심과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법부를 독재하는 민주당에 공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프레임에 대해 반박하고 만천하에 알려진 민주당의 진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합니다. 국토의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은 위법한 절차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어느 영토의 주권 행사가 배제되었고 어느 헌법기관이 전복되었습니까?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되었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뒤에 바로 철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갑차를 투입하지도 않았고 실탄을 장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체포명령도 없었고 사살명령도 없었습니다. 체포하지도 않고 감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국회에 들어갔고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쉽게 해제된 계엄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어떠한 영토도 주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았고 어떠한 헌법기관도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든 내란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눈에 들고 싶어 안달난 안기령 의원은 총알이 들지도 않은 총을 뺏으려고 쇼를 벌였습니다. 김병주, 박선원 의원은 증인들을 회유하려 시도하였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까지 그 자리에서 직접 정정하였습니다. 특히 박선원 의원은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대필하였다는 의혹까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유하고 증거 조작까지 했지만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들을 때마다 바뀌고 체포 명단이라던 메모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수준의 글씨였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십니까? 이딴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노동하지 않으려는 민주노총과 대학생 없는 대학생 진보 연합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내란 행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인용되지도 않을 탄핵을 29번이나 남발하여 행정부를 전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제적의원 3분의 1을 넘지 못해 안건 부결되었어야 했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회피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도 대행 중인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기준을 적용하여 탄핵시켰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위법입니다. 맞습니다! 위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위법하게 체포영장을 받아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 쇼핑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내란죄를 얘기하겠습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를 말합니다. 국토의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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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 권력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은 위법한 절차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수처가 하고 있는 짓이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수처가 하는 짓이 헌법기관을 전복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수처가 하고 있는 짓이 내란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은 정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화가 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선거를 조작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나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 투표지가 발견되고, 선관위 서버에 취약점이 발견되고, 일장기 투표지가 발견되고,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부정투표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자신들의 서버는 완벽하고 극소수 인원의 실수에 지나지 않고 형상기억종이 같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들을 농락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도 대법원은 이 변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한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선관위의 핵심 요직에 법관들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선관위가 내놓은 변명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려 많은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였고 그것이 모두 선관위와 법원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토의 참졸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참졸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려는 세력을 조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거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선관위와 부정선거의 의혹을 해결하는 윤석열 대통령 중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바로 선관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반대하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셋째, 민주당의 끝도 없는 선동입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 잘못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부터 공범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란 세력인 민주당과 공범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2025년 현재까지 거짓 선동으로 자리를 유지해온 정당입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무병 선동을 잊었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사실로 과학과 통계를 부정하여 국민들을 겁주고 선동하였습니다. 맞습니다. 2010년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는데 온갖 음모론으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격당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음모론을 쏟아냈습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정작 거기다 대고 고맙다고 한 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6년 서강대학교 70학번 선배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동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을 향해 성희롱을 일삼고 온갖 음모론으로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선동한 것 중에서 진실로 드러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에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있다. 대통령의 무당에 의존해 정치한다. 세월호 침몰에 책임이 있다. 성형에 미쳐있다 등으로 선동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태균이 대통령을 조종한다. 대통령의 무당에 의존해 정치한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 김건희가 성형에 미쳐있다. 똑같은 전략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겪었으면 다음에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7년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선동하였습니다. 환경이 오염된다는 등,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등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중국한테 잘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2018년 남녀 갈라치기로 국민들을 반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남성 혐오, 여성 혐오 프레임이 만들어져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국민들의 야외 활동을 제한시키고 집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선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위헌적인 계엄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잃고 목숨까지 잃었습니까? 그러면서 방역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문재인 선! 2022년 김건희 여사를 술집 여자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증언도 없으면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같은 해 이태원 참사로 또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습니까? 참사가 나자마자 기다렸다듯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북한은 민노총 간부에게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분노를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보내고 간첩 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북한과 민노총은 이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 참사를 이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했습니다. 이 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간첩을 심어놓았습니다. 바로 그 간첩이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선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십 년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고인을 모독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대통령도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25년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잃을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복 후 이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무지한 국민과 화이팅! 공산주의가 좋다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국민을 계몽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위험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무지한 국민과 공산주의가 좋다는 국민을 계몽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국과 북한의 앞잡이인 민주당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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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서강대! 서강대! 서강!